경상도 남자 왜 그렇게 말이 없노? 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구전 이야기를 알아보는 천고고의 니캉네캉입니다.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지역별 사나이의 속성과 기질을 알아보는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경상도 남자, 경상도 사나이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라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경상도 남자는 말 한마디 없이 가족은 책임지고 속은 깊은데 겉은 투박한 남자들이라고 말하죠. 오늘은 이 경상도 남자의 속사정, 옛 이야기 속에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지난번 이 채널에서는 각 지역별로 남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경상도는 사나이, 전라도와 충청도는 양반, 부산은 아재, 지역별로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히 보시려면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지역별 특성은 단순한 말투나 음식 차이를 넘어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 중에서도 경상도 남자는 유독 독특하고 강한 인상을 주는 인물군으로 회자되어 왔는데요. 이 글에서는 경상도 남자의 특징을 역사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요. 그 기질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경상도 남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말수가 적다는 점이죠. 즉, 무뚝뚝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상도는 전통적으로 무뚝뚝하고 말이 적은 성향의 남성상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조선 후기 영남지방의 선비 문화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특히 경상도의 안동이나 영주는 조선 유학의 본산으로 성리학을 목숨처럼 여겼던 양반들이 많았잖아요. 이들은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로 드러낸다는 군자과언 행위시지 이런 유학의 가르침을 실천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태계 이황을 들 수 있답니다. 그는 조정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몇 차례만 나아갔고 대부분의 삶을 고향 안동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답니다. 말보다는 실천, 권력보다는 학문을 택한 그의 삶은 경상도 남성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질은 오늘날에도 이어지죠. 지역 농촌에서 자라난 어르신들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속으로 사귀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가정에서는 표현이 부족하지만 책임감 있게 가족을 부양하는 모습에서 그 전통이 살아 숨쉰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상도 남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의리와 충절을 중요시하는 기질입니다. 이는 삼국시대 이래로 경상도가 국가 중심의 충성과 희생을 실천해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신라의 화랑 김유신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는 고려왕실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 결국 이방원에게 피살당하였으나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 싸움판에서 끝까지 신라를 지켰습니다. 또 고려 말에는 포원 정몽주가 죽음을 앞두고도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의 시조는 의리를 중요시하는 경상도 남자의 상징으로 남아있답니다. 현대 와서도 6.25 전쟁 당시 가장 많은 학도병과 군인이 경상도에서 자원한 사실이 우연이 아니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서야 한다는 인식은 지역 민중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답니다. 경상도 사나이의 또 다른 특징,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고 나라 일이나 동네 일, 가족 일을 할 것 없이 앞장서는 건 대부분 이 경상도 사내들이었죠. 세 번째로는 바로 강한 책임감과
가장 중심의 문화입니다. 경상도는 가부장적 문화가 유독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으로 평가되잖아요. 가장이라는 말의 무게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고 경상도 남자들은 어릴 적부터 남자는 집안을 책임지는 존재,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답니다. 이러한 문화는 조선시대 종가문화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안동이나 예천 등지의 양반가에서는 종손이 집안 제사를 책임지고 또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로 길러졌답니다. 실제로 종손은 어릴 때부터 너는 이 집안의 얼굴이고 중심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고요. 또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엄청난 책임감으로 이어졌답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안동김씨 가문의 한 종손은 어려운 가세 속에서도 제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또 가뭄이 들 때면 스스로 농사를 짓고 마을 사람들을 도와가며 공동체의 구심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에도 이어져 많은 경상도 남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도맡고 또 부모 복양을 의무로 여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많이 변했다고는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경쟁력 있는 추진력과 승부근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경상도 남자의 특징은 하면 한다, 이렇게 하여 절대 중간에 포기란 없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간다, 이런 추진력과 경쟁심이 강하다고도 평가되는데요. 이는 조선시대 과거 제도부터 현대 산업화 시대까지 이어져 온 특징이랍니다. 그 일례로 조선 후기 과거시험 합격자 비율을 보면 경상도 출신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지역 내 교육열과 함께 출세는 집안을 살린다는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죠. 안동이나 상주, 진주 등지에는 서당과 서원이 밀집해 있었고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이 매우 융성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기질인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경상도 출신 기업인 정치인들이 대거 활동하게 된 것도 이러한 추진력과 현실 감각의 결과랍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 정주영 현대 창업자 등은 모두 경상도 출신입니다. 이들은 폐허가 된 조국에서 산업화를 이끌며 또 하면 된다는 정신을 실천에 옮긴 정인들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경상도 고집과 자기중심적 태도랍니다. 장점이 많은 만큼 경상도 남성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존재하죠. 특히 고집이 세다, 자기중심적이다라는 평가가 자주 들리는데요. 이는 그들이 갖는 강한 소신과 신념이 때로는 융통성 부족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중기의 이연적은 태계 이왕의 스승으로 청렴하지만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유명했잖아요. 조정에서는 수차례 그의 성품에 대해 너무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 이런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한 번 옳다고 믿은 일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그분의 이런 기질은 제자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졌고요. 경상도 남성의 한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정치적 성향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역 정서가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강하게 지는 편입니다.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 내에서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타인의 말을 쉽게 수용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점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합니다. 고집과 신념이 강한 것과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마을 싸움보다는 침묵의 고집으로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자기 사람, 자기 일에 대한 강한 애정의 표현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설명드린 것에 여러분도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챗GPT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그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결론적으로 경상도 남자, 그 속엔 정이 있다는 겁니다. 경상도 남자는 겉으론 투박하지만 속으론 뜨겁고 책임감은 무겁고 의리는 깊습니다. 경상도 남자의 속은 깊고 정은 묵직하다는 성격 때문에 요즘 세상엔 다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버티고 또 나라가 버티었던 시절도 있었지요. 이 시대에 경상도 사나이들이 전통은 지키되 표현하는 법도 배워간다면 아마 더 따뜻하고 멋진 남자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 기질과 성품은 약간씩 남아있게 마련이지요. 오늘은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그리고 부산, 북한까지 지역별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